자, 분위기 바꿔봅니다. 지금 이분도 심경이 아닐 텐데 바로 그분의 얘기를, 그 사람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바로 박수홍 씨 얘기인데요. 박수홍 씨 측은 지난 월요일 친형과 형수를 횡령 혐의로 서울 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소장에 적시된 횡령 금액이요, 약 50억이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50억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 박수홍 씨의 법률 대리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최근 5년만 한정해서 보더라도 횡령 횟수가 최선 50억이 넘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상황인데 이건 일부 파악된 것만 적시를 한 것이고, 사실 이 박수홍 씨 연애 활동 기간이 상당히 길었잖아요. 지금으로서는 그래서 이 피해 액수를 특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대목이 생깁니다. 앞서 저희가 여러 차례 전해드렸습니다만 박수홍 씨는 친형과 함께 운영해왔던 엔터테인먼트 소속이 돼서 무려 30년 넘게 이 연예인 생활을 해왔습니다. 활동을 해왔는데 왜 최근 5년간의 피해 50억에 대해서만 횡령 혐의로 고소를 하게 됐을까요? 근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박수홍 씨 측의 변호인, 법률 대리인 통해서 그 이유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밝혀진 금액 기준으로 50억 이상의 금액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회계 자료가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일단 메디아붐 같은 경우는 박수홍 MC님의 1인 소속사임에도 불구하고 지분의 100%가 박수홍 MC님의 친형과 그 가족들의 100%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박수홍님은 주주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회계 장부를 지금 현재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죠. 이제 구할 수 있는 자료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구했던 자료만 바탕으로 이제 피해액을 추산했습니다. 결국은 그 30년 내지 적어도 15년 횡령의 공소시효인 15년 정도에 대해서는 좀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추가 조사를 해달라는 또 요청을 또 부기했습니다. 양지민 변호사님, 쉽게 말하면 피해액, 즉 횡령액을 추산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해서 일단 이렇게 했다는 그런 얘기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박수홍 씨가 30년 동안 이제 가족기획사라고 하죠. 그 소속사에 소속돼서 이제 연예 활동을 해오면서 사실 박수홍 씨를 둘러싼 법인이 이제 두 개가 생기게 되는데요. 하나는 메디아붐 법인이고 하나는 라엘 법인입니다. 근데 이 메디아붐 법인에서 주로 이제 박수홍 씨의 출연료를 많이 이제 수익을 가져갔는데, 그런데 그 메디아붐 법인 같은 경우에는 박수홍 씨가 지분이 전혀 없고 친형과 그 친형의 이제 가족들, 뭐 형수라든지 이렇게 가족들로 100%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박수홍 씨의 출연료가 어떻게 회계 처리가 되고 어떤 식으로 뭐 비용이 발생을 했고 이런 거를 전혀 사실 좀 확인할 수가 없다라는 이제 취지고요. 네. 라엘 법인 같은 경우에는 박수홍 씨의 지분이 있습니다. 네. 형수와 박수홍 씨의 지분으로 같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 사실은 라엘 법인 같은 경우에는 박수홍 씨가 예전에 웨딩 사업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웨딩 사업을 위해 만든 그 법인이었기 때문에 박수홍 씨의 출연료가 계속해서 발생되어 오는 시과는 조금 거리가 있고, 웨딩 사업을 했을 때만 그 수익이 발생했다가 현재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박수홍 씨가 일부 지분이 있어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좀 제한적이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하. 그런데요, 박수홍 씨 친형이 벌인 횡령과 배임 의혹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 사실 박수홍 씨의 연예 활동 그 수입만으로 운영되던 엔터테인먼트인데 실제 그 활동을 한 당사자인 박수홍 씨에게 입금된 그 돈은 정말 미미했답니다. 그 이유가 뭔지 박수홍 씨의 법률 대리인, 변호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을 때는 1억, 많으면 2억 5천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월급이 입금되는 그 통장마저도 박수홍 씨가 직접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친형이 그 통장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수홍 씨는 거기서 그냥 카드만 받아서 썼고요. 이렇게 된 게 30년이라는 거예요? 그런 네, 식으로. 그렇습니다. 박수홍 씨의 통장은 그 친형께서 공인인증서 OTP 카드 통장 자체까지 다 관리하고 계셔서 박수홍님은 통장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친형의 얘기만 듣고 그냥 믿은 거죠.
그냥 본인은 거기에 연계된 신용카드만 사용하고요. 바로 여기에 우리의 궁금증이 증폭되는 대목입니다. 안진용 기자님, 사실 박수홍 씨가 꼽아만 봐도 따져만 봐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몇 개인데 연 수익이 그냥 2억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매출은 수십억에 이를 텐데 본인이 이렇게 월급 명세로 이렇게 받아온 돈이 적을 때는 1억, 많을 때는 2억 5천 정도였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 금액들에 대해서는요, 본인이 다 관리를 하고 확인이 돼야 되는데 이거 역시 본인이 OTP 카드라든지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어서 믿고 맡겼다는 거예요. 하하.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30년이란 세월인데 정말 몰랐을까? 근데 이거를 돌려 생각하면요, 결국 가족이니까 전적으로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걸 확인하려고 드니 이게 딱 제가 이제 세무사 통화했을 때도 직접 확인할 수 없으니까 세무사를 통해 확인하려고 소명을 요청했는데 확인을 안 해주는 거라는 거죠. 아하. 결국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필요했고 고소에 이르게 된 건데 박수홍 씨는 30년간 믿었던 가족으로부터 이렇게 배신을 당했다는 생각 때문에 더욱더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결국 고소에 이르게 됐다는 겁니다. 사실 김복준 의원님, 예. 박수홍 씨가 그동안 방송에서 여러 차례 가족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형이 잘해주겠지. 또 예. 형수가 예전에 금융업에 종사를 했나 봐요. 예. 그러니까 금융업에 종사했던 형수니까 잘 관리해주겠지. 이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마 박수홍 씨 입장에서는 배분율을 7대3 정도로 인식한 것 같습니다. 형하고 형수가 3, 그리고 이제 본인이 7 이렇게 인식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가족들 간의 합의였기 때문에 서면으로 아마 계약서 같은 걸 쓰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하. 배분율을. 네. 다만 이제 친형이 뭐 이야기하는 거를 녹취를 한 부분이 일정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7대3이라는 이야기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아마 이번에 유리하게 적용될 것 같고요. 네. 기본적으로 뭐 이거 연예인 관련돼서 이 대법원 판례가 있기는 해요. 아하. 거기에서도 이 총 매출에서 일반적으로 활동비 제외하고 7대3 정도로 배분하는 걸로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기는 하거든요. 네. 그게 아마 많이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친형이기 때문에, 그리고 형수기 때문에 정말 자신이 피땀 흘려 번 돈을 잘 관리해 줄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을 박수홍 씨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수상한 대목은 또 있습니다. 뭔가 비용 처리, 그리고 형이 사용하는 비용의 처리가 투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걸까요? 이 대목도 박수홍 씨의 변호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수홍 씨가 뭐 고급의 여성 의류를 법인카드로 구입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성 피트니스 클럽을 갈 이유도 없고요. 네, 고급 여성 피트니스 클럽, 네, 뭐 스파, 뭐 백화점, 호텔 이런 데는 본인은 가본 적도 없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이 지출된 것을 알았답니다. 정작 박수홍 씨께서는 바쁘고 뭐 좀 스케줄이 많으시기 때문에 거기를 가신 적도 없다라고 하십니다. 특히 본인은 이제 본인의 어떤 의상 같은 경우는 전부 동대문에서 대부분을 구입하셨다고 합니다. 세상에, 안진용 기자님, 박수홍 씨는 쉽게 말하면 구경도 못 해본 돈이 어디론가 고급 피트니스 클럽 회원권 등등 고급 명품 이런 거 다 지금 새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일방적인 박수홍 씨의 주장 아니냐 볼 수도 있는데 이 사태가 불거지기 전에 측근인 방송인 손원수 씨가 이 선배님은 항상 입버릇처럼 우리 형제가 어릴 적부터 고생을 해서 돈 쓰는 걸 무서워한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고 저 역시 십수년간 박수홍 씨에게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들어왔었어요. 그래요? 네, 그런 상황에서 나중에 내역을 확인해보니 이런 부분에 돈이 쓰인 거에 대해서 본인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게 박수홍 씨의 입장이고요. 게다가 그 많은 수익들이 지금 재테크를 통해서 아주 가족들이 노후 걱정 없도록 자산을 많이 불려주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 실제 본인이 확인을 해본 결과 자신의 것이 아닌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고 결국은 이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세상에. 그런데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 김복준 의원님 예전에 박수홍 씨가 한 인터뷰에서 했던 얘기 저도 기억나는데 그 자신이 지금까지 연예인 활동하면서 예능 활동하면서 번 수익이 웬만한 중소기업 매출 수준이라고 했던 말이 기억나요. 지난해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 했죠. 데뷔한 후에 단 하루도 휴식 갖지 않고 일했대요. 그 덕분에 경제적으로 웬만한 뭐 중소기업
부럽지 않은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그래요? 있죠. 네. 지금 이제 보면은요. 이거 검찰에다가 이제 고소가 돼 있는 상태예요. 그 서부지검에네. 이제 특경법 5억 원 이상의 경제범죄이기 때문에 검찰에다가 이제 고소가 된 거고요. 아. 그래서 이제 아마 담당 검사가 배정돼 가지고 이제 조만간 아마 이제 그 조사를 받는데 현재까지도 친형 측에서는 연락이 없다고 하고요. 아하, 네. 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박수홍 씨가 실질적인 피해자지만 이제 법상으로는요 피해 법익이 법인이에요. 법인. 아, 법인도 법인이. 하나의 이제 인격으로 보거든요. 아하. 그래서 뭐 이 형 같은 경우는 그 법인의 뭐 이사라든지 그 임원급이기 때문에 네. 이 사람이 법인의 저 입금된 돈을 유용하거나 이러는 거를 감시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네요. 어떤 면에서 보면 아하.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수사가 진행될 겁니다. 네. 예. 지금 안타깝게도 이 상황에 대해서 박수홍 씨가 친형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법정 다툼은 불가피할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안진용 기자님, 친형 측의 대응이 지금 악의적인, 박수홍 씨에 대해서 악의적인 사생활까지 폭로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93년생 여자친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변호사도 강조를 하거든요. 본질은 횡령이라고요. 이게 시작은 가정사였는데 지금은 경제범죄로 갔습니다. 그러면 합리적인 대처를 해야 돼요. 횡령이 아니란 증거를 내야 되는데 여기서 여자친구 얘기를 꺼낸다고요. 이 인과관계가 성립이 안 됩니다. 횡령이 벌어졌는데 그거는 박수홍에게 여자친구가 생겨서다라는 게 대중들이 볼 때도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생활 부분에 대해서는요. 변호인 같은 경우는 개인 재산 처분은 자유재량이기 때문에 이 문제랑은 별개의 건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악의적 비방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으로 대응을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관련 기사가 계속 쏟아지고 있거든요. 특정 유튜브나 몇몇 매체에서 주장이 되는데 이거를 몇몇 매체가 또 옮겨가는 과정에서 박수홍 씨의 최소한의 확인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역시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걸 언론에서도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박수홍 씨는 사실 지금 얼마나 속이 타들어가겠어요. 친형 간의, 가족 간의 법정 다툼은 별개로요. 또 방송인, 공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방송 프로그램은 또 힘든 내색하지 않고 예정대로 소화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방송에 나왔던 모습이 주목을 끌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평생 죽이고 싶은 우리 형을 만났어요. 아, 나 봤어요. 네. 아유. 제가 방송을 못 보고 두 번째 일부러 제 방을 봤는데 편집을 너무 많이 했더라고. 제가 얘기한 거를 다 걷어냈어요, 거의. 그걸 딱 보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속이 시원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전 속이 안 시원했었어요. 보기 싫은 형이 형한테 얼마나 타격이 클까? 미안한 마음이 있죠. 식구라서 그래요. 그게 거기 자리에 나와줬잖아요. 또 네. 어떻게 보면 동생 위해서 나와준 거고 네. 잘못한 것도 인정하고 나온 거니까 그 깊은 마음까지. 그러니까 내가 풀려고 했지만 네. 아니에요. 네. 감기죠. 그리고 내가 또 이게 아프죠. 시어머니 저 때가 이제 3일 날 방송된 거잖아요. 오늘이 8일인데 저 방송 보신 분들이 이제 주변에서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아마 시청자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얼굴도 많이 수척했지만 얼굴빛이 많이 안 좋습니다. 지금 그만큼 속이 아닌 거예요, 박수홍 씨. 근데 최용림 씨가 최근에 수십 년간의 친형과의 그 아픈 가정사를 털어냈던 방송 관련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유진 아나운서, 지금 박수홍 씨도 상당히 공감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맞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이제 박수홍 씨 사연을 다 알고 보니까 그렇죠. 더 그렇게 느껴지는 맞아요. 것 네. 같기도 한데요. 이렇게 친형과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박수홍 씨가 오늘 열흘 만에 SNS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아무런 코멘트도 하지 않고 정말 이 다홍이, 반려묘가 창밖을 보고 있는 사진을 한 장 올렸는데요. 이 사진을 보고 팬들이 이 다홍아, 아빠 잘 지켜줘 라면서 응원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박수홍 씨는 최근 한 방송에서 친형 관련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있었다. 너무 힘들어서 자책하다가 불면증, 공황장애를 앓기도 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다홍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싸우면 지지 않겠다. 이제 지킬 존재가 생겼기 때문에 버티겠다라면서 강한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뭐 주변에서 저한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최근에 보니까 뭐
홈쇼핑 활동도 열심히 하고 뭐 그러신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다시 일어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사실 박수홍 씨가 본인의 활동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에게 더 보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가정에 대한 꿈을 넌지시 얘기하기도 했어요. 그래요? 다홍이도 지키고 결혼도 하고 싶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상형도 살짝 얘기했습니다. 야무진 여자가 좋다고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난 30년간 본인이 야무지게 살아오지 못했다는 자기 고백이라고 볼 수 그러네요. 있거든요. 횡령하면은 분명히 법적 다툼을 통해서 이게 결과를 받아봐야 되니까는 누가 잘못해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50대 남자가 이제 내 삶을 살겠다는 이 의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응원을 보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지난번에 김복준 의원님이 하셨던 말씀이 떠올라요. 박수홍 씨가 정말 사랑하는 아내를 만났다면, 가정을 꾸렸다면 이런 일은 안 일어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 그 말이 다시 문득 떠오릅니다. 안타깝네요.